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라이나생명 이정규 주점장입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 또 마침 빔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 네. 난감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저희가 교육할 때마다 항상 이 책자를 나눠드립니다. 이거 책자 제작하는데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요. 딱 봐도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오늘 빔이 안 되는 거 이 책 한 권 그냥 오늘 다 떼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책 한 권 뗀다니까 거창해 보이시잖아요. 제가 서두에 25분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 시간이면 충분히 이거 한번 다 훑어볼 수 있을 시간이 되니까 오늘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이 책자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요. 네. 한 장 넘겨보시면은 저희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라인업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로축을 보시면은 가입할 수 있는 나이, 가로축을 보시면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한눈에 쫙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요 상품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바로 치매보험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치매보험 상품은 9월 1일자로 새로 나온 신상품입니다. 기존에 라이나생명 치매보험이 있었는데 뭐 굳이 또 나왔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기능들을 다 쪼개놨습니다. 어떻게 쪼개놨냐면 자, 우리는 기존에 지금 치매보험 판매 많이 하셨는데 판매하신 상품들이 기본 세팅이 주계약으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든 싫든 간병비도 넣어야 되고요. CDR1 진단금도 넣어야 되고 CDR2 진단금, CDR3 진단금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기본 세팅이 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진 보험료 납부를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특약으로 다 빼놨습니다. 그러면 주계약은 뭐냐? CDR3에 간병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나오는 치매 CDR3 진단 받으셨을 때 사망 시까지 매월 생활비 100만 원 나오는 간병비만 주계약으로 넣어놓고 나머지는 특약으로 다 빼놨습니다. 그럼 특약이 뭐가 있는데? CDR1 진단금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CDR2 진단금이 들어갑니다. CDR3 진단금이 들어갑니다. 또 라이나는 특징인 게 CDR5 말기 치매 진단금까지 다 들어갑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은 재가 서비스 특약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라이나생명이 치매보험 개발을 하면서 뭘 특약으로 붙여놨냐면 재가 서비스 특약이라는 걸 붙여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집에서 간병하시는 분들, 집에서 요양하시는 분들한테 집에서 요양하시는 그 비용이 들었을 때 비용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1,000원이 들든 5,000원이 들든 10,000원이 들든 상관없습니다. 그 영수증을 매월 청구하시면은 진구하셔서 청구를 하시면은 90세까지 매달 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재가 서비스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 5등급만 받으셔도 지급을 해드립니다. 몇 세까지요? 90세까지. 이거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라이나생명이 만들어서 지금 배타적 사용권 취득해가지고 저희만 쓰고 있는 담보인데 이 고객한테 굉장히 유용한 담보일 수 있습니다. 왜? 첫 번째는 치매보험을 가지고 치매보험뿐만이 아니라 간병보험 기능까지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담보 하나가요. 그래서 간병비를 따로 받지 않아도 장기 요양 등급 5등급만 받으셨을 때도 90세까지 집에서 요양하실 경우에는 매월 30만 원씩. 근데 LTC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부터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객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치매보험 가입하시면서 간병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간병 그 보험 효과가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LTC 5등급을 가지고 치매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치매 CDR1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진단 병원에서 받으시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을 하십니다. 뭘 신청하세요?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세요. 이때 CDR1에서 가장 많이 받는 등급이 5등급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럼 CDR1 진단 받으시고 5등급을 받게 되시면 CDR1 진단금에다가 추가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90세까지 간병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치매보험 판매하셨을 때 그동안에 가장 많이 중점을 두고 강조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CDR3 진단만 받아봐. 그러면 진단금 나오고 거기에다가 간병비가 죽을 때까지 나오고 100만 원씩 이거 제일 강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고객들 입장에서는 CDR3는 굉장히 먼 얘기예요. 이거를 CDR1부터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특약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서비스 특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CDR1에서 진단금이 최고 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CDR1에서 500만 원 진단금 받으시고 CDR1을 가지고 만약에 장기 요양 등급 5등급이라도 받아갖고 오시게 되면은 90세까지 얼마를 깔고 가요? 매달 30만 원씩 깔고 가시는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치매보험 팔기가. 네, 그렇습니다. 뭐 그 가입 금액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고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CDR1 진단 받으셔가지고 진단금 받으시고 장기 요양 등급 받으셔가지고 매월 그 제가 서비스 그 금액 받으시고요. CDR2에서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특약을 넣으셨을 때 CDR3 진단 받으시면은 CDR3 진단 받으셨을 때 주계약에서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나오죠. 그리고 특약에서 진단금 들어가 있으면은 CDR3에 해당하는 진단금 받아가시고 여기에 CDR5 말기 치매 진단 받으시면은 3천만 원까지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라이나 생명 치매보험인데 이 구성들을 이 조합들을 전부 다 특약을 통해서 내가 넣고 빼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제 이건 뭔 말이에요? 네?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제는 집에서 제가 그 용시에 네. 요양원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안 나온다는 건가요? 네, 집에서 이거는 말 그대로 자택입니다. 자택에서 요양하셨을 때. 자, 이 상품이 그런데 기존에 우리 치매보험 판매하셨던 거는 15년 납, 20년 납 주로 묶여 있었고요. 만기는 90세로 대부분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을 다양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납입 기간은 15년, 20년에 30년 납을 하나 추가 더 해놨습니다. 만기는 90세 만기 이외에 85세 만기와 95세 만기를 추가로 신설해놨습니다. 납기와 만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담보도 마음대로 조절하시고요. 납기와 만기도 마음대로 조절하시고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는 그러면은 85세 만기에 30년 납으로 하시는 게 보험료 가장 떨어지겠죠. 같은 값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조합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게 라이나 생명 새로 나온 실속 있는 간병비 치매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매보험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는 기존에 판매하던 치매보험이니까 그냥 스킵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상품은 자, 빨간 페이지로 가시면 더 건강해지는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사마다 매달 마감 현황 아마 이렇게 다들 공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사 회사별로 지난달 마감 어떻게 했는지, 손보사 지난달 회사별로 마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난달, 지지난달, 뭐 한 5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지난달 마감까지 라이나 생명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생보 시장에서 지금 계속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릴 이 건강해지는 종신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계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가입금액형이 있고 기납입 플러스형이 있습니다. 가입금액형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만 받는 거지만
기납입 플러스형을 선택하셨을 때는 사망보험금에다가 내가 납입한 납입원금까지 전부 다 돌려받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달리 얘기해서 원금 주는 종신보험입니다. 사망보험금만 주는 게 아니고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은 원금까지 같이 주는 원금 주는 종신보험.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 말고도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이 상품은 무해지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습니다. 무해지형 같은 경우가 해약 환급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상품은 10년 납, 12년 납, 15년 납, 20년 납 네 가지 납기가 있는데 10년 납 기준으로 하면은 40세 남자가 무해지형으로 가입하셨을 때 10년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서 환급률이 115.1%가 확정으로 뜹니다. 115.1%가 확정으로 뜹니다. 그럼 가입 설계서 뽑아보시면 해약 환급률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찍혀 있는 금액이 1원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고객한테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이 상품을 판매하는 트렌드가 종신보험,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보다 이게 환급률이 높다 보니까 저축의 목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향을.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게 이거는 변동이 아니라 확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확정 2.5% 금리로 운영이 돼가지고 나중에 고객이 적립한 금액에다가 일정 부분 이자를 보태가지고 무해지형이니까 납기가 끝난 시점 이후부터 지급을 해드리는데, 해약환급금을 요청하시는 거에 따라서 115.1%를 은행 금리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은요. 자, 40세 남자가 월납 70만 원 정도를 가입하시면은 납입하시는 원금이 대략 얼마냐면은 8,400만 원 10년 동안 납입하세요. 그러면 8,400만 원 납입하시고 해약환급금을 보시면은 한 1억 정도가 조금 넘는 금액이 해약환급금으로 뜨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1,6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이자로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설계를 해보시면 그냥 그대로 다 누구나 똑같이 뜨는 숫자입니다. 8,400만 원, 70만 원씩 내가지고 10년 동안 120회 납입해가지고 원금 납입하시고 1,600만 원 정도 이자가 붙는 걸 은행 금리로 계산해보면은 한 4% 정도 금리가 나옵니다. 네이버에 금리 계산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월납 70만 원, 10년 동안 불입해가지고 4% 단리로 계산하시면은 환급금이 1억 정도가 대략 뜰 겁니다. 이 상품이 그렇게 뜹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밑에 1층에 가면은 하나은행도 있고 뭐 2층에 국민은행, 막 우리은행 다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10년 적금해가지고 지금 확정으로 그것도 4% 금리 받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얘는 가입과 동시에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 베네핏을 드린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시면 되죠. 10년 납입 기간 동안에 깨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왜? 무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말에 같이 그 공치는 친한 분 중에 여의도 그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운용을 하시는 분이세요. 요즘에 목표 수익률을 얼마 가져가냐고 여쭤봤더니 3% 가져간답니다. 왜 3% 가져가냐 그랬더니 은행보다 1% 더 주면 사람들이 환장하고 덤빈답니다. 상품에. 은행보다 1%만 더 줘도 돈이 갈 데가 없대요. 1%만 더 줘도. 그래서 이 상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는데 확정 4%다. 대신 10년 안에 못 깨는 락이 걸려 있다. 어떠냐? 그런 상품이 어디 있냐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 상품이 이런 환급률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동안에 라이나생명은 건수를 많이 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지혜시장에서 보험료를 가장 많이 하는, 매출을 가장 많이 하는 이 상품으로 인해서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소식은 얼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회사에 출근했더니 갑자기 뭐 비상회의를 막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금리 조달이 앞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몇 달 못 갈 것 같답니다. 근데 보험사 원수사에서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절판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사실이잖아요. 결국엔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을 때 판매하십시오. 있을 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금리 계속 떨어지는데 이 수익률을 고객한테 확정으로 주기가 회사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률을 딴 데 가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이 금리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요즘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동산이라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것도 안 돼가지고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있을 때 바뀌기 전에 많이들 활용하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종신보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간편고지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상품하고 다른 점은 뭐가 달라요? 예, 325로 인수를 하니까 첫 번째는 보험료가 유병자형이니까 더 비쌉니다. 환급률은 네, 떨어집니다.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간편은 좋은 점이 뭐냐면 40세부터 몇 세까지 가입이 될까요? 75세까지 받습니다, 이걸. 75세까지요. 75세 얼마 받느냐면은 사망보험금만 받는 걸로 설정하면 2억까지 75세 인수를 하고요. 원금에 사망보험금 같이 받는 걸로 하면은 가입금액 1억까지 인수를 합니다. 75세를. 근데 이 상품의 특징은 이거 또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5세가 몇 년 납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종신보험 알고 계시는 상품 중에 75세 가입되는 것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75세 몇 년 납밖에 안 돼요? 대부분 5년 납으로 하시지 않나요? 길어야 10년? 얘는 15년 납이 됩니다. 15년 납이 됩니다. 물론 20년 납은 있는데 75세는 20년 납은 안 들어가고 15년 납까지는 인수가 됩니다. 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설계되던데. 15년 납이 된다고요. 15년 납이. 근데 이 의미를 다들 아시겠지만 75세가 장기 납이 가능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베네핏입니다. 고객들한테. 우리 요즘에 막 100세 시대 이러니까 진짜 100세까지 사는 줄 알잖아요. 통계청 들어가서 제발 평균 수명 좀 보십시오. 85세가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러면 평균 수명 이상의 납기를 보험사가 준다는 건 그 이상의 납기는 전부 다 보험사한테 리스크고 고객한테는 다 거꾸로 혜택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평균 수명까지 산다 생각하면 보험사 입장에서 돈 덜 받고 보장 다 해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베네핏이에요. 그래서 고령자들 단기납밖에 안 받는 거예요. 보험사가. 근데 얘는 장기납이 가능합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조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5세 되신 분들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장례비라도 세팅하셔가지고 보험료 뽑으셔서 15년 납으로 세팅하시면 보험료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겁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75세 자체가 보험료가 높잖아요. 종신보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다운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보험료 납입하시고 나중에 사망하셨을 때 원금은 그대로 받아가시고 장례비는 뭘로 쓰시면 돼요? 사망보험금 받아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상조보다 100번 낫잖아요. 이거 100% 돼요? 뭐가요? 10년 그 만기 기간 되면? 얘는 환급률 떨어진다니까요. 환급률 떨어지는 게 40세 기준에도 한 15%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75세 가면 더 차이가 나겠죠. 100%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급률은. 대신에 10년 후에 환급률 받을 확률보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잖아요. 75세가 10년 후에 예, 평균 수명이 그 85세가 안 되잖아요. 사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사망했을 때 원금 받아가고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받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례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상조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조는 5만 원씩 장례비 매달 불입하더라도 그 낸 돈 안 돌려주잖아요. 얘는 돌려주고 장례비까지 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거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걸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계약자하고 수익자가 누가 들어가냐면 자녀분이 들어가세요. 피보험자는 부모님이 들어가셔서 이 클로징을 누가 주로 해주시냐면 자녀분들이 자연스럽게 클로징을 해주십니다. 자녀분 입장에서 믿질 게 없어요. 손해볼 게 없어요. 내가 한 달에 장례비 나중에 준비하려고 상조 대신 5만 원, 10만 원 들어가더라도 그 5만 원, 10만 원 적금한다 생각하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낸 사람이 그냥 그대로 다 돌려받으면 되는 겁니다. 원금은. 맞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장례비는 내가 세팅한 사망보험금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뭐만 세팅하시면 돼요? 뭐만 여쭤보시면 돼요? 장례비가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2천? 네, 2천. 그럼 2천 맞춰가지고 보험료 뽑아가지고 그냥 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2천에 따른 보험료는 나중에 납입 다 하시고, 뭐 납입하시기 전에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대로 다 돌려받는 돈. 그리고 2천만 원은 그대로 다 장례비로 쓰실 수 있는 돈. 이거를 수익률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원금 뭐 2천만 원 가입하셨을 때 뭐 월납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다. 10년 납이다. 원금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원금 그대로 다 돌려받고 수익이 2천만 원입니다. 사망 시점에 수익률로 따지면 이거만큼 수익률 나오는 상품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라이나생명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나생명에는 이 종신보험이 판매가 너무 잘 돼서 난리가 났고 이 두 가지 상품을 가지고 한 달에 들어오는 매출의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치아보험 아닙니다. 다 지금 들어오는 게 80% 이상이 앞에서 말씀드린 종신보험과 이 간편고지 종신보험 이 두 상품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한 회사에서는 한 달에 5억 이상 들어오는 회사도 있습니다. A모 회사라고 거기서는 한 달에 5억 이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치아보험 코멘트 필요하신가요? 필요하세요?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가장 좋은 점은 가입 조건이 가장 좋습니다. 75세까지 인수하는데요. 가입 조건은 딱 3가지만 통과하면 다 받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첫 번째 틀리 없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충치가 있는 분들 치료 끝나고 인수를 하잖아요. 치료 중에는 인수 안 하잖아요. 어떤 회사든. 그러면 충치가 있으면 치료가 끝나고 인수를 하는데 치료 끝난 지 얼마가 지나야지 인수를 해요?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되잖아요. 라이나는 즉시. 제일 좋습니다. 즉시 인수하는 회사 없어요. 라이나는 충치 치료하고 계셨으면은 치료 끝난 즉시 인수합니다. 경과기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고지사항에. 세 번째, 잇몸병. 잇몸병은 잇몸병이 원인이 돼서 발치를 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근데 발치하고 수술하신 경우는 5년이 지나야 되고 그냥 치료하신 경우는 얼마 지나서 인수를 해드릴까요? 라이나는? 그냥 치료만, 잇몸병으로 치료만 하신 분. 언제 해드리면 좋겠어요? 네, 바로 해드릴게요. 네, 바로 됩니다. 이거 이외에는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봅니다.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는 게 뭐 교정 중인데 가입이 가능하냐? 안 물어봅니다. 아니면 뭐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 가입이 되느냐? 이 질문은 따져봐야죠. 임플란트를 했다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임플란트를 했던 원인이 뭔지는 따져봐야죠. 임플란트를 했던 원인이 충치면은 치료 끝나고 즉시 가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충치는. 근데 잇몸병 같은 경우는 잇몸병으로 임플란트를 했다는 거는 발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발치를 하면 아까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요? 잇몸병으로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임플란트라도 어떤 경우에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입 조건이. 그것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안 물어봅니다. 뭐 당뇨 이런 것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그대로 다 요 3가지 질문만 받고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가장 좋은 게 가입 조건이 가장 좋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하나 질문할게요. 네. 원래 크라운이나 네. 뭐그 충치 뭐
아말감 했던 치아도 네. 아니 보험을 가입하고 네. 새로 되나요? 자, 질문이 나와서 네. 대신에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한테 3분만 더 주십시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틀니 있으세요? 없죠. 충치 있으세요? 없죠. 예, 여기다 여쭤봤어요. 예. 잇몸병 있으세요? 없으세요? 치아보험 가입되셨습니다. 지금 치아보험 가입되셨어요. 안 걸렸잖아요, 아무것도. 예, 75세가 넘지는 않으셨잖아요. 가입되셨어요. 과거에 근데 떼웠거나 씌웠던 치아가 있으시죠? 네. 크라운 치료 치아 있으세요? 있죠. 예, 덮어 씌운 거 언제 하셨어요? 10년 넘었죠. 10년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크라운한 치아를 갖고 계시는데 치아보험 가입은 되셨습니다. 다시 치료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셨던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크라운 10년도 더 된 치아를 갖고 계시는데 그 크라운 치료했을 때 신경 치료했던 거 기억하세요? 신경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요, 다 해요. 예, 크라운을 해야 할 때는 신경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절 믿으세요. 예. 예. 혹시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신경 치료를 왜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 혹시 치과에서 이빨 윙 하면서 가는 소리 그거는 아세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게 뭐냐면 신경 치료 했다는 얘기예요. 윙 하면서 이빨 막 갈아내면서 치수를 드러내는 게 신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치료 했는지 안 했는지 가물가물하시면 고객들한테 뭘 물어보시면 되냐면은 치과 가가지고 윙 하면서 이빨 갈아내는 소리 그거 아시냐고. 이 인상이 쓰여지면 이거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듣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거든. 그 신경을 다 죽여놓고 말 그대로 그냥 왕관처럼 덮어 씌운다고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크라운을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셨어요. 그죠?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경치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10년 동안 크라운 안에 있는 내 이빨 양치질 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혹시 아침에 크라운 했는데 크라운 금리 뽑아갖고 양치질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한 번도 이를 닦지 않았는데 크라운 안에 있는 내 이빨이 멀쩡할까요? 멀쩡하지 않을까요? 안 멀쩡해. 멀쩡할 거. 그죠? 근데 처음에 충치 먹었을 때 이빨 아프셨던 기억 나세요? 처음에 충치 먹으면 어때요? 환장하잖아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 이빨이 아프세요? 생각을 해보, 조합을 해보세요. 안에 있는 이빨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썩는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통증을 느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럼 그 이빨에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대로 그냥 갖고 살아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금리 아파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리가 아파요. 금리가 아프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금리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구취가 심해져요. 그래서 치과 가가지고 금리를 딱 열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안에 거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져서 내려앉아 있고, 그 아픈 이유가 뭐예요? 그 이빨에 있던 충치균이 잇몸으로 전이가 돼갖고 잇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구취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뭐 하셔야 돼요? 임플란트 하셔야 되겠죠. 아까 질문하신 게 요렇게 됐을 때 임플란트 하면은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될까요? 자, 보상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오늘 하나 알려드리고 가더라도 여러분들한테는 치아보험 진짜 전문가 되시는 거예요. 보상 얘기 나오면 첫 번째 무조건 뭐부터 따지냐면은 내 치아인지 먼저 따지세요. 그 크라운 안에 있는 치아가 내 치아 맞아요? 네. 맞죠? 두 번째는, 자, 여기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위를 갖고 계세요. 예, 위. 위를 갖고 있다고 암도 안 걸렸는데 보험사 가가지고 위암 보험금 청구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멀쩡한 이빨을 갖고 가가지고 나 임플란트 한다고 보상해달라 그러면 보상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 상해. 두 번째, 충치. 세 번째, 잇몸병. 이 셋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은 보상이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크라운 안에 있는 치아 첫 번째 내 치아 맞죠? 두 번째 원인이 뭐였어요? 충치부터 시작해서 잇몸병까지 갔잖아요. 보상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아보험 가입하기 이전에 임플란트를 하고 계셨어요, 이미. 근데 충치를 하셔가지고 가입은 되셨어요. 근데 그 임플란트를 다시 교체하겠다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디서 걸려요? 내 치아가 아닌 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리프 다시 하는 거, 그거는 보상 받고서 다시 하는 거 된다면서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다시 따져볼까요? 크라운하고 있는 치아가 있는데 크라운한 치아를 다시 크라운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그냥 멀쩡한데 이빨은 그냥 크라운이 빠져가지고 다시 해야 된대.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내 치아는 맞는데 원인이 없잖아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질문하시는 게 마모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마모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보상 다 이해되셨죠? 보상은 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치아보험은 완전 클리어하게 다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객분들한테. 질문 하나만 더. 네. 가끔 고객님들이 그 오늘 치아보험까지 하고 자를까요? 질문 받고? 치료보험이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제일 쉬워요. 치아보험. 네. 치료는 완료했는데 네. 왜 충치 치료만 하고 네. 향후에 씌워야 될 거라고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충치 치료하고 네.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하나는 임플란트를 했는데 네. 나머지는 네. 씌워야 될 거래라고. 네. 근데 치아보험 가입을 해요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는 치료 완료로 봐야 돼요? 아니면 치료 중?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씌워야 된다 했으면 그게 완료죠. 씌우는 게 완료죠. 안 되죠. 그러니까 치료 근데 이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고객한테 막 이상한 소리 해, 이때부터. 너 그때까지 다녔던 치과 가지 말고 치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이때까지 뭘 했는지 막 이런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해요. 치아는 그게 안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했다고 쳐. 그래서 치료도 안 끝난 사람을 치아보험 받아가지고 그 치아에 대해서 얘가 이제 이후에 또 치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치아보험 가입했다고 자기는 보험금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내가 시킨 대로 해. 그 치과도 안 가고 다른 치과 가가지고 그 전에 했던 거 얘기도 안 하고 하는데 의사가 입 벌려가지고 이렇게 막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부터 이랬어요?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막 물어보면 얘가 거짓말 해, 못해? 그때 모두 못해요, 거짓말. 그러면은 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얘기하는 거 의사는 차트에 다 적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보험사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보험사로 들어오면 어라? 얘 고지 의무 위반했네? 보험금 거절. 이라고 하면은 고객은 뭐라 그래요? 이것들이 어떻게 알았지? 내 뒷조사했나 이래. 뭘 뒷조사해? 지가 다 불어놓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서 그 원망은 누구한테 다 하는 거야? 팀장님한테 다 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가 다 불어서 걸려요, 결국은. 조사할 것도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치료 중에는 어떠한 치아보험도 가입이 안 됩니다. 예. 그냥 치료가 다 끝나고 오시면 그래도 라이나는 받아주잖아요. 타사는 아무 데도 안 받아주잖아. 경과기간 있어야 되잖아요. 충치 치료하고 오시면은 그냥 경과기간 없이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잇몸병도 발치나 수술만 안 했으면은 치료만 하고 오셨으면은 단순 치료만 하고 오셨으면 경과기간 없이 받아준다니까요. 치료하고 오시라고 하세요. 그게 제일 깔끔해요. 되셨죠? 그렇게 했어요. 네. 90일 지나서 네. 치료가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럼 되는데 예. 근데 90일 지나기 전에 병원에 잠깐 들렸어. 네. 왜 이렇게 아프지? 네.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면책 기간 안에는.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 예. 예. 그 질문하셨으니까 우리 또 팀장님 저기 체면을 생각해서 우리 팀장님 무슨 질문을 하신 거냐면 제가 해석한 게 맞을 거예요. 임플란트를 했어. 근데 뽑기는 90일 안에 뽑았어. 근데 임플란트는 90일 지나서 했어. 보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뽑는 기준. 맞아요. 보상이 안 돼요. 기준이 언제 되냐면 발치를 하는 기준 시점이 보상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어떻게든 막 지금 질문하려는 게 이게 맞잖아요. 그죠? 이게 맞다고 해 빨리. 예. 그러면 이빨이 막 빠지려고 하고 임플란트 해야 될 것 같으면 90일 동안 빼면 돼요, 안 돼요? 이때는 본드라도 붙여놓으세요. 어떻게든 본드라도 붙여놔. 그래서 접착력이 안 좋아가지고 90일 붙어 있고 떨어질 것 같으면 90일 지나서 하시고, 접착력이 아주 좋아갖고 2년 버틸 수 있으면 2년 버텼다가 2년 이후에 발치하시고, 그럼 100% 다 받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예. 치아보험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려요. 사실은 치아보험 얘기할 거 진짜 많아요. 1시간 동안 떠들어도 다 못해. 근데 오늘 질문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 되면은 제가 하고, 오늘 어쨌든 이거 책 한번 훑어본 게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영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